여러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테슬라니 스페이스X니 주식하는 분들도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재산이 1100조를 넘었다. 뭐 대단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 중에 부정선거라는 걸 빼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어제입니다. Massive voting fraud uncovered. 대규모의 투표 사기가 드러났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지각 변동을 겪을지, 전 세계가 어떤 지각 변동을 겪을지, 한국의 부정선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러날지, 미국의 부정선거 척결운동에 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예요, 여러분. 돈이 제일 많다라는 거는 전 세계 정보를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링크를 통해서든 본인의 사조직을 통해서든 정권에 일론 머스크랑 친한 사람이 있던 간에 부정선거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목표는 투표자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다. 불법 투표를 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수입하는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은 뭐 서슴없이 했고요.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의 통로가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 해리스 정권은 부정투표자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언론들이 가짜뉴스니 음모론이 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덧지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사실로 밝혀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보면은 많게는 1년에 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보장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발급받았고 200만 명이 불법으로 그 중에 상당수가 유권자 이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 2024년에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은 다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글이 누구 거냐? 마이크 벤츠라는 분입니다. 마이크 벤츠는 트럼프 1기 때 국무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지금 민간에서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이제 유력 인사입니다. 마이크 벤츠가 한 말을 일론 머스크가 옮기면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은 2020년입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2020년에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2020년 부정선거는. 바이든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법으로 이길 때에 11,779표 차로 이겼는데 지금 이제 5년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을 한 것은 31만 5천 표가 불법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조지아주가 왜 중요하냐? 조 바이든 지가 지다가 갑자기 개표가 중단됐잖아요. 조지아가.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까스로 11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습니다. 미국 선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돌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미국 선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각 주의 핵심적인 카운티 한두 개만 장악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애리조나는 메리코파 카운티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풀튼 카운티에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풀튼 카운티만 장악 하면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다 따먹는다는 소리예요. 모든 카운티를 다 먹을 필요가 없다고. 모든 그 넓은 곳에 다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지만 저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인간들한테. 여기서 바이든이 38만 표, 트럼프 13만 7천 표. 근데 뭐다? 31만 5천 표가 불법으로 집계가 됐다 안 하나. 풀튼 카운티 안에서만 이런 게 적발됐으면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 안에서 나온 거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나 이제 2020년에 모든 부정선거 사례들 다 수사해야 되니까 각 주는 2020년 선거와 관련된 자료들 다 내놓으지요. 투표지 실물 투표지 내놔. 그때 썼었던 전자투 개표기 내놔. 근데 풀튼 카운티가 계속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못 내놓겠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한 용감한 시민이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소송을 하니까 주무장관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야야 조지아 선관위 너네 뭐 자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이것도 사전투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사전투표 기간에 각 날 11월 1일, 11월 2일에 사전투표를 했으면 각 날에 A라는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마감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몇 날 며칠에 A라는 전자개표기에서는 몇 개 투표용지가 집계가 되었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는 4,600개가 집계됐음. 숫자 줬고 2명 참관인 더 불러가지고 3명이 사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 투표지가 이 개표기를 통과해서 마지막 수개표를 통과했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인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개표를 하고 있는 투표 용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그게 31만 5천 개가 된다니까 그게. 그럼 이제 아다리가 다 맞는 거죠. 아, 해킹은 베네수엘라가 했을 수도 있다. 가짜 투표지가 어디서 왔다. 이것도 FBI가 다 밝혀냈어.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내부에 누가 이런 걸 했냐? 이거 다 나왔네 이게. 사인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산 조작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망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게 최근에 선관 입장 아닙니까? 국정원이 가능하다 다 밝혔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투표지를 들이붓는지를 우체국을 봐야 되는데 우체국은 아무도 몰라. 그럼 거기를 까보자라는 게 그 수순 아닙니까? 증거는 다 나왔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한다는 게 지금 한국도 부정선거가 지금. 미국은 다행히도 그걸 하니까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이상하다. 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졌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조지아에 전화 걸고 야 선거 결과 다시 한번 체크해봐 했다고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내란을 획책한 트럼프와 그 내란 일당들 해가지고 여기 변호사들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감옥 보내려고 머그샷 찍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조지아 사건이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옳다는 게 또 입증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스타트 스틸 외치고 5년 동안 싸우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건데 음모론자니 무슨 내란이니 그렇게 했던 게 미국의 좌파 언론인들 그런 집단 아닙니까 FBI라. 자 당시 2020년에 11월 3일에 풍경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보세요. 56.3 대 42.7. 온두라스도 보면 이기고 있는데 막 스탑되고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근데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어요. 딱 까보니까 트럼프가 쫙 앞서 나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주변 건물에서 파이프라인 터져가지고 조지아 선거가 스탑이 됐다. 이것도 테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개표 중단시키려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펜실베니아도 스탑이 되고 애리조나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넘어가고 네바다도 갑자기 역전이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네 하고 잠에 들었거든요. 11월 3일 날에.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까보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다 나오는 거라. 다른 주도 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조지아처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을 동동 구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무장관이랑 주지사한테 전화를 걸고 했고 그걸 이제 뭐 내란으로 몰아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좌파들이. 당시에 언론사도 나가가지고 이게 개표 상황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바이든이 점점 이제 격차를 따라잡는 거라. 보면은 42.7%에서 갑자기 바이든이 48.3%가 되고 조지아에서 이기게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풀튼 카운티 안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풀튼 카운티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거기서 31만 5천 표가 불법으로 집계가 되면 이게 올라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일도 아니지 이거. 가짜 운전면허증이 얼마 많은데 미국에. 최근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장면이고 페더리스트라는 이제 매체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미국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개인이에요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척결 운동을 하는 분인데 데이비 크로스라는 사람이 3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거 투명성 운동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이제 열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표 집계표에 대한 테이프에 대한 사인이 없었다. 테이프가 뭐냐면은 각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몇 개가 통과되어 있는지 숫자를 줬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는 개표가 마감됐기 때문에 설정값을 빵으로 바꿔놔야 11월 2일에 개표를 하는 것도 0에서부터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장면 갖고 왔는데 선거 사무원이 오늘은 여기서 개표가 끝났고 프린트를 뽑아서 이게 테이프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몇 표가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을 위해서 설정값을 빵으로 바꾼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양측 참관인이 와서 같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합법적인 전자개표기에 표가 통과됐다라고 합의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해수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정투표지기 때문에. 풀튼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해주는 엠 브럼버라는 사람도 인정을 했어요. 나는 선거 중간 인증표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인증표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31만 5천 표가 부정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거의 입증이 된 겁니다. 불법으로 마지막 개표 현장까지 표가 왔다라는 거 입증이 됐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산조작,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가짜 신분증 중국, 한국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내부 조력자. 그러면 풀튼 카운티에 많은 31만 5천 표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비중을 보면은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전 투표를 32만 명이 했대. 근데 이 중에 31만 5천 표가 부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발견됐으면 이거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좌빨들이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미국도 그렇게 이렇게 동의했던 거예요. 당시에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죽기 싫어 이러면서 막 우편 투표하고. 근데 이게 어느 중간에 납치가 되고 새로운 투표지로 바꿔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여기가 들이부었거나 그냥. 코네티컷은 CCTV에 찍혔잖아요. 들이붓는 거.
전체 37개 투표소 중에 풀턴 카운티 안에 36개 안에서 이러한 사인 절차가 없었다. 이거는 그냥 광범위하게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 역사를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만은 미국의 부정선거는 항상 내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타락했을 때 이게 조력자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요. 몬타나에서는 이미 중복 투표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이 테이프라고 하는 중간 확인 절차,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몬타나에서는 그걸 안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투표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집계된 사례가 이미 발견된 적이 있다. 이게 몬타나에서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설정값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11월 1일에 10,000표를 받았는데 이거를 설정값을 빵으로 안 해놓으면은 그 다음 날에 표가 얹어지면은 2,000표만 더해졌는데 이게 2,000표가 아니고 12,000표가 된다니까. 그럼 더하면은 이게 12,000이하고 22,00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가 몬타나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로스라는 이 선거 규명 운동가가 15,800불을 들여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풀턴 카운티로부터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투표를 하는 게 불가능한 시간대인 새벽 2시 9분경에 투표가 이루어졌다. 장난질 한 거죠, 누군가가 여기다가. 우리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당시에 풀턴 카운티는 이러한 선거 결과를 인증해서 주무장관에게 보낼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다. 근데 그거를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그냥 올려보내서 선거인단 확정됐다고 얘기했고, 마이크 펜스가 뭐 매수가 됐는지 본인도 뭐 그런 걸 했는지 그냥 인증 절차 밟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게 구체적인 게 지금 다 드러났지만 당시에 정황 그때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럼 그거를 문제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란인가요? 아니면 이게 내란인가요, 여러분? 부정선거를 하는 게 내란인가?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아요. 법무부의 선거 자료 공개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 대해서 각 주에다가 선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지아주도 이런 거를 풀턴 카운티, 정확하게는 풀턴 카운티가 투표 용지와 절취선과 봉투와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 했는데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의 부정선거 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풀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캔드, 그러니까 3,000표가 두 번 중복돼서 스캔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막장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월 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에서 이때까지 취합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정치인이 이제 격변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더 완강하게 저항하는 좌파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났으니까 보수가 이제 통합하자 이런 그림도 나올 것이고,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자 이런 그림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규명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3선을 허락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두 번째 당선을 뺏긴 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론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내부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는 윤곽이 나오고 있으니 외부에서 누가 전산 조작을 하고 침탈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조사가 베네수엘라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만 피해자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피해 사례가 많으니 미국이 더 광범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부정선거 사례들을 막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된 것이 어쨌든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큰 게임이기 때문에 백악관 내부, FBI, CIA 내부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방해 공작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